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탄핵 소추 그 자체보다는 그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지금 생겼죠. 바로 그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하고 그다음에 또 그와 결부된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그리고 음성 파일 공개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대법원장이 그 탄핵 소추 당한 그 피소추자 그 법관과의 면담에서 그 피소추자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그 수리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탄핵이 예정되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사표를 수리하면 자기가 비난을 받는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건 도저히 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고 비난받아야 할 이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그 피소추자 법관이 처음에 주장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서 공식 발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소추 법관이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것을 깠죠. 예, 언론을 통해서 그 대화 녹취, 그 록과 함께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셈이 됐고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대법원장이 이제 기억에 반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착오에 의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 한 것이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 대법원 발표 표현의 내용, 형식을 봤을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억에 반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저도 같은 어떤 법조인으로서 참 어떻게 충격이었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이제 그 피소추 그 법관이 그 면담 자리에서의 그 대화를 녹음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거 보면 이제 그 대화에 상대방인 대법원장 동의 없이 이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녹음을 녹음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 관련해서 지금 여당 측에서는 녹음하고 그다음에 그 녹음 자료를 공개한 것이 탄핵감이다,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그 워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제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이제 따져볼 때, 일단은 크게는 이른바 대화 당사자 간의 이제 녹음이냐, 아니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그 불법행위, 금지하는 행위로서 이제 그 감청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감청은
타인 간의 대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근데 그것은 이제 불법 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그것은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 타인 간의 대화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이제 두 대화 당사자 간에 한쪽만 동의를 얻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두 쪽에 다 동의를 얻으면 모를까, 한쪽만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이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피소추 법관은 대화 당사자죠.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의 한쪽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일단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대화니까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얘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연 민사상 책임의 문제는 또 남아 있는데, 요즘에 요 관련한 대법원이라든가 하급심 법원 판례를 보면 대화 당사자 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권리는 이제 음성권, 그러니까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음성권, 나의 음성을 동의 없이, 그러니까 나의 음성의 녹취 또는 공개 여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거든요. 음성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나의 어떤 대화가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나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호되는 권리로서 이제 음성권을 침해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다 뭐 또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의 여러 가지 재반 요소를 따져서 그 어떻게 보면 이익 형량이라고 할까요? 그 이익 형량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음성권 침해로 해서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그 피소추 법관이 대법원장과의 어떤 면담 자리에서의 그 대화를 녹음한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윤리적인 그 판단이 이거와 이제 결부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뭐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무조건 뭐 된다는 아니고요. 한번 판단할 수는 있겠다는 거고, 만약에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뭐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윤리적이냐 또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꼭 윤리적으로 비난받은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그 녹음이 어떠한 목적 의도에서 한 것이냐. 즉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공경용이냐 아니면 방어용이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용인 경우에는 좀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방어용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윤리적으로도 문제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경용인 경우는 어떤 경우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악의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녹음하는 경우를 어떤 공경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대화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것이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뭐 인격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명예라든가 그것이 아주 심대하게 침해되는 내용인 그런 경우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그런 그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녹음한 경우, 이것은 공경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방어용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방어용. 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뭐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이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녹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는 이제 방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사안과 같이 내가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거부를 한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자기 어떤 뭐 그러한 탄핵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형사소송이 계류되어 있다든가 징계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보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류를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대법원장이 보류를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근거로 남겨둘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녹음하는 것은 뭐 대법원장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방어용으로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것까지 뭐 윤리적으로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뭐 그것은 다 우리 스마트폰에 다 녹음 기능이 다 있고요. 그럼 뭐 녹음 기능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녹음을 못 한다고 하면 못하러 녹음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거는 너무 그런 경우까지 뭐 녹음하지 말라, 녹음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지나친 것이라 얘기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 방어용인 경우에는 충분히 녹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뭔가 나중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녹음하는 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안인 경우에는 그 피소추 법관이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뭐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관계 측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논란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녹음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화도 무슨 뭐 공무상의 어떤 뭐 비밀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뭐 또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잖아요. 사적인 대화 내에서 전혀 뭐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그런 뭐 비밀 가치가 있는 대화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뭐 충분히 녹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전혀 그 피소추 법관이 녹음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것은 뭐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 그것까지 무슨 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그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 대화 녹음과 관련해서 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